지금 저렇게 최고위 회의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당 내부는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자, 집권 여당 대표가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고 또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뭐 이런 주장과 의혹이었는데요. 그 의혹이 제기되자 이준석 대표가 제보자 측과 접촉해서 그 의혹 무마 작업에 나섰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로 이런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줄곧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의혹 자체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외쳐왔죠. 저는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윤리가 상당히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열리는 윤리위에서는요, 이 성상납 의혹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이른바 증거인멸 지시 의혹,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자체는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죠. 조사를 하고 있죠. 네. 네. 이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무나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네. 오늘 저녁에 윤리위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지 굉장히 정말 주목을 끌게 생겼는데 네. 뭐 어떤 그 결정을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는 아마 그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후폭풍이 커요. 네. 만약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 세 가지가 내려진다면은 이것은 뭐 당에 그 닥쳐올 후폭풍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말 그 당의 리더십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선거에 네. 다 이겨 놓고도 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경고 정도에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경고가 떨어지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는 여러 가지 아마 이유를 들어서 그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거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나 많은 당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하고 별도로 말이죠. 좀 적을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계속 갈등에 매번 그 한복판에 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 그 규정이 있는데 네. 그것을 좀 위반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따 윤리위에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준석 당 대표도 이런 일 말고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꼭 정치는 아니거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자기 독백이 아니라 함께 얘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네.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이 있어 보여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줄곧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인의 SNS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전쟁보다도 어려운 게 정치 싸움이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 아무래도 지금의 아마 복잡한 심경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혼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김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군요. 정치 싸움이 아마 지금 제일 괴로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정치를 뭐 좀 싸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반박이 올 경우에 끝까지 이걸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좀 관점과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것을 약간 다르게 보면 굉장히 정치라는 것이 그러면 명분이나 목적을 잃고 무조건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떤 상대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결국 싸움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간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옳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를 정치 그 구성원들과 싸움을 통해서 뭔가 그 결론을 얻으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보다 더 심한 정치 싸움으로 보는 것, 이런 인식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지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저는 그런 좀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치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견이 다르면 서로 논쟁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조정을 하는 것일 텐데, 또 싸움이라고 표현해버리는 순간 글쎄요. 본질적으로는 싸움이죠. 그렇죠. 솔직히 본질은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 갈등을 놓고 서로 이제 다른 그 이견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싸움의 기술이 근데 이제 좀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이 상대를 설득하는 거고, 네.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용인하면서 수긍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식의 이런 싸우는, 갈등만 유발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장점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도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또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는, 그게 또 매력이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청년들로부터 주목도를, 네. 관심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정치라고 네. 하는 것은. 근데 거기에서 머문다면은 당대표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그 이준석 당대표의 오늘 징계를 경고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준석 대표 징계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 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 어렵다고 보세요? 글쎄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뭐 누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뭐 예. 그것만 갖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후에 진행된 과정들 이런 거 다 보고 증거가 무엇인지 다 보고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수위에 따라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느냐, 그리고 새로 정말 당 대표를 뽑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 수위는 뭐 경고부터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당대표 직위를 박탈하는 정도의 이게 나왔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는 격렬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이거는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말 선거를 이기고 집권 여당의 내부가 오히려 선거를 지고 네. 야당보다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하. 특히 국민의힘이 작년에 윤석열 후보를 내세우고 올해 집권을 했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 내부 결속력이 강하고 탄탄한 이런 정당이라기보다는 여러 세력, 특히 뭐 이준석 대표도 신생 세력인 거고요. 안철수
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세력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측근 세력, 여러 세력들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어떤 그 변화가 있다면 굉장히 어떤 심각한 소용돌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열리는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높고 낮고 강도가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결과 쉽게 징계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경고도 강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예요? 예. 당대에서 추가 증거를 뭐 공개한다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뭐 전 모릅니다. 그거는. 양속 이후에 그 김철규 실장이 장의사를 만나러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께서 오늘 지시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자, 얼마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준석 대표, 이 첫 30대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뤄놓은 것도 참 많지만 어렵고 위기의 순간도 참 많았죠.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를 제가 1년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대도 될 겁니다. 자, 흑화라는 단어를 혹시 이해 못하실까 봐 저희가 영상과 설명을 달아놨는데 사실은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SF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즐기는 게임에서 어둠의 힘을 빌어서 나쁜 행동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흑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흑화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흑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이 대표가 기존 정치 셈법에서 벗어난 예측 불가한 흑화된 초강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흑화된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글쎄요, 이거 뭐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돌변한다는 건데 네.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이나 뭐 이런데 이제 해악을 끼치겠다라는 그 협박으로 들린단 말이죠. 네. 이준석 당대표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뭐 성상납 의혹이 정말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이런 그 표현을 써가면서 뭐 흑화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립하기보다는 좀 더 공감이 될 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는. 뭐 싸우는 거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치고 그다음에 공감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기는 방법이라고 네. 보아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이래이래해서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면을 좀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인간 이준석을 이런 상황에서 보고 싶지 이렇게 뭐 흑화 돌변하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어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상당히 이제 지지해오고 네. 성원해 왔던 입장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당대표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이 과거에도 누구와 전화를 하든 전화 녹취를 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전화 녹취 잘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화 통화를 꽤 여러 번 했었죠. 네. 뭐 최근엔 안 합니다만은 뭐 녹취 당할 거 예상하고 또 통화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통화를 하시나 보군요. 자, 대변인님, 아까 이 정상적인 스파이더맨이 검은 스파이더맨으로 네. 바뀌는 흑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흑화를 할것 할 같습니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억울하다 지금 신경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은 게 그래요? 흑화될 것 같아요? 예, 취임 1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간 1년 동안에 당 안에서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 발언과 행위와 이런 것들을 난 공개하겠다.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 성상납 의혹을 가지고 이 당 대표를에서 나를 쫓겨나게 하려고 하는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좀 밝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 당 대표 기록물 좀 봉인해가지고 한 20년 있다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합니다. 자, 뭐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정치적인 운명이 달려 있는 일이에요. 이 대표한테는. 오늘 저녁 7시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오늘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의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